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와들이라는 AI 스타트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동 창업자이자 기술 책임자 총괄로 일하고 계시는 박정훈님을 모시고 AI와 또 생성형 AI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양자 컴퓨터에 연관이 있는지 또 얘기를 들어보고 아이온큐에 투자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투자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훈이라 합니다. 스타트업 와들에서 기술 총괄로 일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양자 컴퓨터, 그리고 기후테크에 관심이 많고요. 가을바람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한 지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요. 가을바람님 덕분에 저도 양자 컴퓨터에 대해 공부하면서 관심도 깊어졌고요. 투자자로서도 많이 성장을 해낸 것 같아요. 받은 만큼 저도 제가 가진 것들을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AI와 생성형 AI 이쪽에 관여하게 되신 거예요? 원래 제가 소프트웨어 학과이기도 하고 뭔가 인터페이스를 전환을 하는 그런 제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일을 좀 하고 싶었어요. 와들의 지향점이 이런 인터페이스의 전환, 그리고 약간 패러다임 시프트, 뭔가 사람들의 생활 자체를 많이 바꿀 수 있는,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와들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계속 인공지능에 대해 또 대화를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에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원래 소프트웨어 백그라운드가 좀 있으셨고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탐구를 하시다가 스타트업까지 창립을 하게 되셨고, 그러면 이제 와들이라는 회사를 2019년에 창립을 하셨는데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어떤 회사이고 어떤 제품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나요? 와들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기업 고객들에게, 기업 고객들의 또 니즈에 맞춰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특정 도메인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챗봇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와들이 이전에 시각장애인도 쓸 수 있는 베리어 프리 쇼핑몰 소리마켓을 서비스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소리마켓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께서 음성 기능에 있어서는 정한인보다 오히려 더 관심도 많고 잘 쓰시더라는 특징을 발견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게 비즈니스가 이런 시각장애인들로부터 데이터를 얻어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보이스 유저 인터페이스로 전환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인터페이스 전환을 좀 예상을 했고요. 그때부터 대화형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을 하기 시작해서 소리마켓에서 직접 서비스를 하면서 커머스 대화 데이터셋도 모으고 기술도 축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GPT가 등장을 했는데요. GPT가 오히려 저희한테는 좀 비즈니스적인 기회였어요. 사실 전에는 대화형 서비스를 뭐 하겠다, 우리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거 왜 만드냐, 네. 대화형 서비스 뭐냐, 그거 도움 되냐, 약간 이런 반응들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GPT가 나오고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대화형 서비스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오히려 비즈니스적으로는 편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와들은 소리마켓으로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기업 고객의 필요에 맞춰서 5영업일 내로 데모를 만들어서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앞으로 대화형 인터페이스의 시대적 전환으로 앞장서고자 합니다. 아까 GPT를 이제 생성형 AI의 대표적인 모델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AI란 정확히 뭔지, 그리고 그 안에 생성형 AI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AI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워낙 이제 요즘은 AI가 많이 쓰이고 있긴 하지만 뭐 AI는 사실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쉽게 말하면 사실은 이제 동전 던지기 같은 겁니다. 동전 던지기 이렇게 툭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이제 50%고요. 뒷면이 나올 확률이 50%인데 인공지능도 이런 확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도 사실은 확률을 기반으로 추론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어떤 사진이 있을 때 사진 속 인물이 가을바람님인지 아니면 저 박정훈인지 이거를 이제 구별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있다고 했을 때 인공지능이 이 사진을 딱 보고 코의 뭐 이 오똑함 정도라든지 눈썹의 진함 정도라든지 뭐 입술의 도톰함 정도 약간 이런 걸 보면서 이 사진을 보니까 이 사람은 한 82% 확률로 뭐 가을바람님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확률적인 추론을 하는 것이고요. 확률적인 추론하는 기법으로서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뭐 CNN이라든지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생성형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확률이고요. 챗 GPT는
텍스트 생성형 AI입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 생성형 AI는 어떤 단어가 있을 때 그 다음 단어를 확률적으로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터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은 이렇게 하면 이제 다음 단어가 저희는 이제 대충 유추가 되잖아요. 네네네. 네, 아이언큐다. 약간 이런 식으로 유추가 되는데, 근데 뭐 양자 컴퓨터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은이라고 했을 때 갑자기 막 뭐 의자, 뭐 아구찜 뭐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합니다. 네네. 왜냐면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이 앞에 단어가 있을 때 의자나 아구찜이 나올 확률이 적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 단어로 가장 나올 법한 단어를 사실 확률적으로 뽑아내는 거고요. 챗 GPT가 대화를 하는 것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뭐 How are you? 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확률이 높은 것들을 뽑아내서 이제 생성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호님께서 아이언큐에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저를 이제 알게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비전문가니까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데 AI 쪽에 종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쪽 종사자, 현업자로서 아이언큐에 왜 투자를 하게 되셨나요? 제가 생성형 AI를 만들고 또 그걸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문제가 좀 많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곧 뭐 GPU를 많이 쓰기도 하고 전기도 많이 쓰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한 번 이제 딱 요청을 했을 때 생성형 AI가 답장을 줄 때 이제 소요되는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이 10원 단위이면 사실 다행입니다. 100원 단위도 있고 진짜 큰 모델이면 1000원 단위까지 올라가요. 네, 그래서 챗GPT 경우에는 지금 100원 단위쯤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 전 지구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챗GPT라는 서비스를 사용을 할 텐데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전기가 이제 들어갈지 사실 굉장히 큰 양인 거죠. 네. 네네네. 그래서 전기가 결국에는 원자력으로 만들든 석탄으로 만들든 천연가스로 만들든 하여간 무언가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네네네. 그게 결국 기후 위기로도 전 연결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런 요즘 좀 자성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생성형 AI로 촉발된 인공지능의 이 흐름 자체는 절대 막을 수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생성형 AI를 앞으로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그게 양자 컴퓨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양자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에너지를 지금보다 훨씬 적게 사용하면서도 생성형 AI를 학습을 하고 또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AI 업계에서도 양자 컴퓨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정말 중요하고 네네. 국가의 이런 전망이 걸린 굉장히 핵심 산업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가을바람님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아실 텐데 왜 하필 아이언큐냐라고 질문을 해주시면 네네. 그러면 이제 저도 좀 공돌이 출신이다 보니까 네네. 저도 좀 엔지니어고 엔지니어들의 심리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돈도 중요한데 돈이 그렇게 막 사실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다만 이제 제가 어떤 걸 배워서 내가 어떤 성장을 앞으로 해 나갈 수 있으며 또 이 회사에서 일해가지고 내가 어떤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게 물론 다른 분야 직군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엔지니어 분들은 좀 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언큐처럼 기술 분야의 회사인데 인재들이 몰린다 그러면 그 회사는 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라고 보고요. 네네. 가을바람님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알려주시는데 아이언큐에는 인재가 몰리고 있습니다. 매달 인재가 늘고 있고요. 전 이 점을 무척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다른 이유도 많지만 이제 뭐 훌륭한 기술력도 있고 훌륭한 경영진도 있고 자금도 충분하고 이렇게 많은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해야겠지만 아이언큐는 정말 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제 인생에 아이언큐라는 기업을 만난 게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 중이신가요? 네. 제가 사례를 들리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수익으로 돌아서서 네. 행운이다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이게 산불 때였으면 제가 아마 인터뷰를 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 또 제가 궁금한 게 아무래도 AI 하면은 머신러닝이랑도 굉장히 밀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아이온큐의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나 그 피라즈프의 사장님 얘기하시는 게 양자 컴퓨터로 제일 먼저 사용 사례가 나오고 돈이 될 곳이 머신러닝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잠재력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자 컴퓨터로 이제 양자 머신러닝을 해서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켰을 때 저는 그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양자 머신러닝으로 사용을 했을 때 데이터를 더 적게 학습을 해도 인공지능이 거의 제 성능이 나오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적게 학습할 수 있을 뿐더러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속도 자체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2021년 논문이긴 한데요.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엠리스트 데이터셋이라는 데이터셋을 학습을 시켰을 때 인공지능이 정확도가 이제 100%가 달성이 되는 그런 논문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을 정도로 그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생성형 AI 다음에 AI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키워드가 좀 다음은 양자 컴퓨터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AI와 양자 컴퓨팅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건 굉장히 힘든데요. 예를 들어 30년 뒤에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풍요로워져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30년 뒤에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가 사실 같이 그려져요. 다만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생성형 AI가 우리가 자본주의 환경 체제에서 살고 있을 때는 비용 최적화 또 비용 효율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성형 AI와 인공지능이 그리고 또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또 그 적용 범위가 점점 확장될 것이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닌 저의 입장에서 이제 좀 현업에서 직접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고 실무자로 또 코딩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더 저도 확신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하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요즘 또 초전도체다 하면서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불안함을 느끼실 수도 있겠고 또 사실 그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가을바람님께서도 반도체 분야에서는 현직자이기도 하시고 또 무엇보다 제가 가을바람님 영상을 봤을 때 정보에 대해 굉장히 신중하다는 인상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가을바람님을 뭐 사실 믿어도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물론 이제 가을바람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인만의 철학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긴 호흡으로 아이온큐라는 종목을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저는 올리기 전에 여러 번 검수를 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저 혼자 공부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어느 정도 구독자들이 생기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 이름이 알려지게 되니까 제가 잘못 말해버리면 사람들이 그걸 믿고 매매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제 박정훈님 말씀해주신 것 같이 항상 스스로 공부해보시고 또 이렇게 제가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는 것도 저보다 더 잘 아는 전문가분들한테 배우기 위함이거든요. 오늘 또 나와서 양자 컴퓨팅 그리고 AI에 대해서 배워봤고 왜 아이온큐에 투자하시는지 들어보면서 저도 좀 투자에 확신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정기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